해야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의 방법이 없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입법부가 상권 분립 아닌가요? 입법부가 이렇게 해서 합의했는데 당선자 한마디에 다들 몰려와가지고 피켓 들고 그건 너무 웃긴 거죠. 국회의원 왜 합니까? 비서관이지 그것은. 자, 다음은요. 네, 후보자 검증 보도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우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가 이제 경북대 병원에서 봉사활동할 때 작성된 출석부에 쓰인 서명, 그리고 의대 편입 때 제출된 지원서에 쓰인 서명이 다르다는 내용으로 대구 MBC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그게 이제 봉사활동 본인이 안 한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고요. 예, 자녀들이 네, 이 체험학습, 봉사활동 체험학습 이거 다르다고 해가지고 96시간 적었는데 70시간이라고 해가지고 압수수색한 거 아니에요? 네. 적전 장관 케이스에. 그래서 기소해가지고 고등학생 만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정호영 딸이 자신의 수업을 수강할 때 수강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럴 경우 이제 학교에 신고하기로 돼 있거든요. 왜냐면 이해 충돌이잖아요. 예. 부모가 자녀의 학점을 막 줘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신고하기로 돼 있는데 신고하지 않고, 근데 결과를 봤더니 시험 문제를 자신이 내고 성적도 자신이 입력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험 문제를 딸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는 보장이 어떻게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성적도 본인이 입력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청문회가 아니라 수사 대상 아닙니까? 이 이상의 이해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교수인데 아버지가 시험 문제 내고 아버지가 시험 채점한 다음에 아버지가 성적을 최종 입력했어요. 이건 수사 대상이죠. 다음은요? 네, 그리고 정호영 후보자 본인은 해외 출장을 다녔는데 이제 출장 보고서를 쓰게끔 됐는데 이제 9개월이나 늦게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통 넘어가죠. 예. 네. 그리고 원인 지명한 이후에 이제 등록했다는 거잖아요. 출장 보고서를. 지명 이후에 등록한 건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제주지사 시절에 추진했던 오등봉 민간 특례 개발 사업에 윤석열 당선자 측근인 남기춘 변호사가 대표를 맡은 업체가 시행사 컨소시엄 소속 출자사 대표를 맡았다고 한국일보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 오등봉 민간 특례 개발 사업은 저희가 따라와 못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뤄야 될 사안이 많아서 지금 얘기하는 충분하지 않아서 할 얘기가 많은 사업 내용이죠. 네. 그리고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풀브라이트 동문회장 맡았을 때 딸이 1억 원 장학금 받았죠. 근데 본인도 받았고 딸뿐만 아니라 부인과 아들까지 온 가족이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참 어제도 얘기했는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딸의 경우 딸이 자격 요건이 안 된다. 네. 해외 유학 장학금인데 이미 해외에서 살던 학교를 다니던 학생이 있었지 않느냐. 규제에 맞지 않는다. 규제에 맞지 않는다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본인이 받고 이후 배우자가 받고 이어서 딸이 받고 그 다음에 아들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총 4억 대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현재 시세로 따지면 네. 4억 원 정도라는 따지면. 내용의 오마이 단독인데요. 근데 이 장학금 지원서를 보면은 신청서에 장학금을 수혜한 가족이 있냐라는 것을 기입하는 칸이 따로 있어요. 알겠어요. 하여튼 본인이 회장인데 온 가족이 다 받았다는 겁니다. 네. 이거 정말 대단하네요. 자, 그리고 이 김인철 후보자는 외대 총장 시절에 이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도 겸직했었는데요. 이 겸직한 기간에 두 기관의 법인 카드가 같은 장소 그리고 같은 시간에 결제된 내역이 10건 이상이 된다고 KBS가 단독 그래서 보도했습니다. 결제했다는 거죠. 한쪽이 특정 금액을 넘어설 수 없었나 보죠. 아마도 학교 네, 외대에서 50만 원 이상 사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슬기롭게 쪼개 있습니다. 사용했다 이거 아닙니까? 예, 자, 꼼꼼하네요. 다음은요. 네, 그리고 박주민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사퇴했습니다. 알겠고요. 없습니까 이제? 많은데요. 너무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가면은 많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사면이 임박했다라는 보도들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사면에 이제 결국은 정경심 교수를 포함할 것인가? 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할 것인가?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마도 사면을 안 하면 취임하자마자 바로 사면을 하겠죠, 당선자가. 그리고 김경수 도지사, 그러니까 정치인 사면 같은 경우에는 항상 밸런스를 맞추니까 김경수 도지사를 그러면 맞춰서 할 것인가.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케이스는 들어가지 않고 불교계가 제일 먼저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불교계에서 천주교 그리고 개신교에서도 사면 청원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사안 또 따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TBS의 비밀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야당이 정권 교체에 대비해 섀도우 캐비닛 구성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섀도우 캐비닛이란 말이 뉴스에 자주 나오네. 캐비닛은 원래 사무용 서류나 물품 등을 넣어 보관하는 이런 장을 의미하죠. 정치용어 섀도우 캐비닛. 무슨 뜻일까요? 섀도우 캐비닛이란 야당에서 정권을 잡았을 경우를 예상해 조직하는 내각을 말하는데요. 의원 내각제를 채택해서 19세기부터 시행해온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하기 전까지 운영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일종의 섀도우 캐비닛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좀 더 쉽게 그림자 내각이라는 우리말로 다듬을 수 있습니다. 섀도우 캐비닛 대신 그림자 내각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중한 후보자 선택, 쉬운 우리말 선택 함께 해주세요. 지금 우리나라 언론들은 따질 필요 없이 계속해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업님도 약간 혹할 수도 있어요. 진짜요? 저 잘 혹해요. 저한테 물어보고 싶었던 이야기 또는 저랑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 많을 거라고 전 믿는데요. 혹시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 월요일 오후 4시 TBS 유튜브에 접속해주세요. 금요일 오전 9시엔 본방송이고요. 그리고 월요일 오후 4시엔 라이브 방송이 또 있습니다. 진정한 해시태그 시청자라면 두 개 다 보는 겁니다. 매주 월요일 해시태그 라이브에서 만나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내각 후보자 법적 문제를 짚어보는 시간, 두 분 모두 나오셨습니다. TBS 신장개혁 진행자 신장식 변호사 나오셨고요. 네, 신장기업의 신장식입니다. TBS 더러움 진행자 양주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자, 한동안 계속 나오셔야 될 것 같네. 아침에 일찍 나가서 좀 쉬어. 아니요. 끝이 없어요, 끝이. 저희는 저녁과 밤방송 진행자들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정호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엔 하루에 한 두세 건 평균적으로 계속 새로 나오는 것 같아요. 따라가기가 쉬운데요. 이번에 새롭게 나온 건 일단 처음에는 아들과 딸들이 문과대학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논란으로 시작됐거든요. 이제는 이제 대학을 다니는 과정에서 다니는 논란을 과정에서. 번졌습니다. 딸이 수업을 들었는데 예. 그 수업이 이제 5명의 교수들이 팀을 이뤄가지고 가르치는 교수 수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책임 교수가 이제 정호영 지금 보건복지부 후보자이고 책임 교수라서 문제를 출제하고 채점하고 입력 성적을 입력하는 업무를 담당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시험 문제를 내고 아버지가 채점을 하고 아버지가 입력한 거 아니야 성적을. 근데 학교에는 그걸 얘기 안 했다. 원래 학교에는 그걸 얘기하게 돼 있거든. 자녀가 아버지 수업이나 그렇죠. 부모님 수업을 네. 들으면 학교에 보고하게 돼 있는데 그래야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주의할 거 아닙니까? 그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근데 보고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싹 생략하고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집에서 딸한테 시험 문제를 줬는지 안 줬는지 어떻게 할 것이며 설사 시험을 못 쳤다 하더라도 입력을 성적을 어떻게 매겼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성적과 상관없이 점수를 입력했는지 우리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잘 하셨겠죠. 근데 이제 해명은 최초에 이게 5명이 하는 팀 수업이라서 본인에게 권한이 없다 이렇게 해명했거든요. 근데 바로 다음날 책임 교수였던 거예요. 책임 교수라서 시험 문제도 내고 채점도 하고 입력도 했다. 이게 이제 본과 3학년 때 수업이라 중요한 수업인 거죠. 중요한 수업인데 이러면은 법적인 문제가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의의를 하자면 업무방해 여부를 따져볼 수 있죠. 학교에서의 학생들의 학사 운영 그리고 성적 평가 업무에 있어서 방해를 했다고 볼 소지가 있죠. 보통 입학할 때 이런 게 있으면 입학 사정 업무의 공정성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요. 이거는 학사 및 평가 업무의 공정성을 해야 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마 왜냐하면 수 있을 것 같아요. 신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똑같은 사안이 만약에 입학 때 벌어졌으면 이건 뭐 입학 취소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바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사실 시험 이거는 이제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어떤 정부에서도 이거 수사 대상이 될 정도의 사안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많으셔가지고 다른 것들이. 자, 그리고 또 새로 연속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계속해서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제 자녀가 자격 요건이 안 되는데 1억에 상당하는 장학금을 받고 유학을 했다. 예. 근데 하필 그때 그 장학금 동문 회장이었다 아버지가 요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최신은 후보자 본인,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딸, 후보자의 아들 다 장학금을 수령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은 좀 다르니까 그 환율을 지금 기준으로 하자면 이제 한 4억대. 예. 최소한 그 정도 되죠. 야. 그 유학 가서 공부하기 괜찮아요. 유학 가냐 그러면 돈이 있어야 가지. 대체로 공부가 돼야 영어가 돼야 가지. 뭐 돈이 있어야 가지 하는데 근데 이분들은 돈도 돈이지만 자녀가 미국에서 공부를 했어요. 예. 애초에 했어요. 이 취지에도 안 맞잖아요. 예. 그간에 풀브라이트 장학금 가족 그랜드 슬램 4인 가족이 모두 장학금을 받았어요. 후보자가 이제 풀브라이트 동문회 동문 회장이라는 것이고 그 동문회가 단순하게 그 같은 학교 졸업생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 동문회가 장학금 선발에 얼마만큼이나 관여를 했느냐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이게 미국 측에서 그냥 심사할 수가 없잖아요. 네. 동문회 미국에서 누구한테 학생들한테 한국인 학생이 장학금을 줄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심사를 이제 한국에 맡기는 한국에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당연하죠. 그 심사하는데 뭐 한미 교육 뭐 이렇게 이런 재단에서 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그 재단이 동문들이 설립한 재단이에요. 그게 어디서 따로 이렇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는 재단이.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고를 수는 없잖아요, 선발을.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그 선발 공정성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전무후무하죠. 미국 재단에서 보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뭐 아니. 자, 근데 이제 자료도 안 내고 있죠 그 재단에서. 자격이 되니까 했겠죠. 자 그다음 권영세 후보자 같은 경우에 어제 이제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여기서 이제 금감원이 등장하는 이거 언론에서 쓱 지나가 버렸는데 금감원이 중간에 뜬금없이 한번 등장합니다. 이 사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어제 설명드린 게 좀 복잡한데 어떤 내용이냐면 홍콩의 회사를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형제들이 예. 홍콩에 회사를 만드는데 그 회사가 중국의 커피 사업을 진출할 수 있는 사업권을 가진 회사였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커피 사업권을 가진 회사, 그 커피 사업권의 본사가 예. 본사를 미래에셋이 가져와 버린 거예요. 미래에셋이. 미래에셋이. 자, 이제 미래에셋이 등장이죠. 네, 미래에셋이 가져왔죠. 이제 형제가 등장했고. 예, 홍콩에는 회사를 차려서 중국에 가서 커피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 커피 사업을 아예 미국에 있는 가지고 있는 본사를 미래에셋이 덜컥 인수를 해버리고 나서 네. 홍콩에서 커피 사업을 벌이려던 사람들에게 야 우리 얘네한테 이 커피 사업 못 주겠어라고 한 겁니다. 못 주겠다고 한 건지 아니면 조정하겠다고 한 뭐 건지. 하여튼 그런 상황이지. 서로 이제 협상을 예. 하게 되는 상황이 근데 됐어요. 그러면 미래에셋이 훨씬 유리한 위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본사를 인수했으니까 홍콩에서는 조금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이때 언론을 통해서 제기하는 의혹은 뭐냐면 하필이면 미래에셋을 감사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융감독원이 이제 감사를 검사 종합검사. 예, 검사를 들어갈 때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있어요. 금감원에 라고 이제 보도가 됐어요. 의혹을 제기한 쪽이 누구냐? 그 의혹을 제기한 쪽이 권영세 후보자의 형제였다. 친동생 예, 그 친동생이 그 회사 그 커피 사업권 중국 커피 사업권을 가지고 있었던 회사를 설립한 그러니까 그분이죠. 이제 이 본사가 지금 홍콩 지사의 운영권자하고 딜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본사를 금감원 검사가 검사가 예, 이게 이게- 금융기관에 금감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엄청난 압박이거든요. 이게 종합검사라고 하니까 그럼 뭐 숙자검사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여의도에서는 저승사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예전에 이제 남부지검의 그 증권범죄 종합 그 사무소가 검찰이 있고요. 예, 검찰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이 금감원입니다. 금감원이 그래서- 금융기관의 검찰이에요. 예. 근데 금감원에서 검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정기검사도 있고 종합검사도 있고 하는데 종합검사 같은 경우는 정말 금감원 직원이 다수가 그 회사에 가서 상주하면서 탈탈 터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이게 검찰의 압수수색과 전면적인 관련된 예, 전면적으로 다 보는 겁니다.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서는 이게 굉장히 그 피해야 되는 세무조사 뭐 이런 거보다도 더 강한 압박감을 느끼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 검사가 소위 권 후보자 친동생 권모 씨가 이 검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고 그러자 검사가 들어갔어요. 검사 들어갔어요. 네. 그 다음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었던 당시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 당시 그 박정권의 실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했던 이분도 미래에셋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견제구를 날리기 시작을 합니다.